제 거 크림은요 앞으로 못 보게 될지도 몰라요. 최근에 한 연구 결과가 발견이 됐어요. 이거 발암물질이다. 심지어 약국에 있을 정도로 많이 활용을 하는 건데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모든 제품 다 단종. 그래서 얘는 단종되기 전에 사야 되는 크림입니다. 원장님, 네. 원장님께서 그동안 제품 추천 같은 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럼요, 엄청 많이 했죠. 다 못 쓸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다 바르면 피부가 좋아지는 거 맞나요? 상황에 맞게 발라야죠. 예를 들면 주름 없는 사람이 주름을 예방하는 걸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상황에 맞게 피부의 내구도가 튼튼하신 분들은 자극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고, 피부 내구도가 약한 분들은 안전한 것만 써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올바른 제품을 알맞게 적정한 양으로만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기초 제품을 고르는 거에 있어서 영양 성분이 다양하게 나온 크림 종류 고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오늘 팁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피부일 때 어떤 크림을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저희가 크림을 왜 써야 하나요? 일단 첫 번째는요, 수분 보호죠. 피부가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는데, 표피 끝에는 피부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장벽이 역할을 해주는 게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외부로부터 물질이 침입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 그런데 세안을 하는 순간 피부 장벽이 살짝 열립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크림을 쓱 덮어주면은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이게 크림의 메인 효과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가 수분이 가득 머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크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우리가 화장품을 분류할 때 물과 기름의 비율을 놓고 비율을 하는데, 보통 물이 많은 것들은 토너, 거기서 조금 더 기름을 섞으면은 로션,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섞으면 이제 크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기름이 많이 흐르는 계절 있죠, 여름 같은. 그럴 때 크림 바르면 안 돼요. 오히려 트러블이 더 증가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크림 사용을 조금 주의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크림을 써도 크게 상관은 없죠. 근데 간혹 그런 건 있어요. 수분 크림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투명한 재질이 있어요. 젤리 재질. 요거는 크림 아닙니다. 이거는 이름만 크림이고요. 얘는 토너예요. 투명하면 절대 크림 아니에요. 크림이라고 하는 건요, 약간 우유색이든 노란색이 섞여있든 우유 느낌의 색깔이 있어야지만 크림이에요. 그게 기름이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투명한 거는요, 예를 들면 알로에 겔. 우리 막 수분 부족하다고 알로에 겔 바르죠. 그럼 수분 다 날아가요. 얘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거지 수분을 절대 보충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카보모라고 하는 고체화시키는 제품이 있어요, 성분이. 그거를 토너에 그냥 섞으면요, 젤리 형태, 그러니까 젤라틴 같은 거예요. 근데 걔는 바르는 순간 날아가요. 그래서 수분 크림 중에서는 이렇게 투명한 거는요, 절대로 수분 크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바르시면 안 돼요. 원장님, 그럼 피부 타입별로 어떤 크림을 쓰면 좋을까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요, 주름 쪽으로 볼게요. 주름과 탄력. 이거는 무조건 한 가지를 추천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못 보게 될지도 몰라요. 그게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비타민 A 크림입니다. 레티놀이라 부르는 성분이 있는 거죠. 주름 크림으로 제일 유명할 거예요. 심지어 약국에 고농도가 있을 정도로 많이 활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바르게 되면은 피부에 주름이 많이 감소를 합니다. 이거는 연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각질을 제거하는 효과가 되게 커요. 그래서 피부가 약간 맨질맨질해집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했는데, 문제는 레티놀이라는 성분 자체가 피부의 자극도가 꽤 높아요. 그래서 두 가지 가장 많이 쓰거든요. 레티놀과 레티날이 있어요. 레티날이라는 게 더 효과가 강해요. 대신 그만큼 자극도 셉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씩 농도를 올리다가 조금 더 강한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 가끔씩 요걸로 바꿔서 쓰면은 효과가 훨씬 더 좋게 나타나죠.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내구도가 튼튼하신 분들만 쓰는 거예요. 왜냐면 피부 내구도가 약하신 분들은요, 이거런 거 쓰면요, 피부 다 깨져요. 오히려 내구도가 약하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재생하라고 부추기면 어떻게 될까요? 더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더 이상 나는 지금 번아웃이 왔어요. 번아웃이 온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퇴사하는 거죠. 피부가 퇴사합니다. 그러면은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환절기 때 건조해지거나 뒤집어진다. 그 다음에 피부가 홍조가 있다. 아니면은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드름 같은 트러블이 난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제품을 썼을 때 갑자기 뒤집어진다. 그런 사람들은 피부 내구도가 약한 겁니다. 근데 피부 내구도가 강하신 분들은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뭐를 발라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분의 피부 내구도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피부 내구도가 튼튼하신 분들만 저농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거를 미리 말씀드렸냐면,
말씀드려야 되냐면요, EU, 유럽연합이라고 하죠. 얘네가 안전성을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EU에서 2025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2027년까지 특정 농도 이상의 모든 레티노이드 제품 다 금지시켰어요. 아예 다 단종. 그래서 저 농도만 쓸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근데 유럽만 그럴 거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이 유럽의 버릇 많이 따라가요. 유럽이 또 되게 큰 화장품 시장이에요. 예를 들면 라로슈포제라든지 그런 것들 다 유럽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정한 법을 대부분 다 많이 따라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최근에 한 연구 결과가 발견이 됐어요. 이거 발암물질이다. 네, 실제로 피부에 발랐더니 피부암의 발생 빈도가 올라갔어요. 사람에 대한 연구는 아닌데 쥐에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농도를 금하자. 평생 발랐을 때 평생 동안 우리 몸에 침착될 수 있는 양을 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농도 이하만 허가를 내주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농도는 다 단종입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저는 이제 말씀드린 건요, 레티날까지 쓰지 마시고 레티놀로 저 정도만 쓰세요. 너무 과한 효과 원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관리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햇빛 받아가지고 피부암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얘는 저녁에만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각질 제거 성분이랑 겹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하, 바하, 파하, 이게 각질 제거해주는 성분들인데 이런 성분들하고 절대 겹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피부 다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이런 각질 제거 성분들하고 쓰지 말자. 그거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기미에 좀 더 관심이 많죠. 기미 같은 경우에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요, 페룰산이에요. 페룰산. 요거는 많이 못 들어봤을 건데 이게 왜 효과가 좋냐면요, UV에 차단을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그 색소가 생기는 것 자체를 예방을 해주고요. 일단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비타민 C와 항산화로 유명한 비타민 E 있죠. 얘네의 효과를 증가시켜줘요. 그래서 요거와 같이 바르면은 효과가 배가 돼요. 그래서 요즘에 페룰산이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E 크림이 꽤 많아요. C 같은 경우에는 크림 형태로 많이 안 나오고 앰플 형태로 있기 때문에 비타민 C 앰플을 바르고 페룰산과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는 크림을 바르게 되면은 항산화 효과가 증가되기 때문에 미백에 도움이 됩니다. 페룰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피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보고는 없어요. 다만 얘가 조금 민감해요, 얘가. 그래서 비타민 C가 사람에 따라서 좀 자극적일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비타민 C 빼고 페룰산하고 비타민 E만 발라도 돼요. 물론 효과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항산화 효과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색소에 이제 생기는 걸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UV 차단 효과가 있다는 거는 아침에 발라도 괜찮다는 괜찮아요. 얘는 아침 저녁을 발라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거는요, 우리가 햇빛에 받았을 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색소가 생길 수가 있고요, DNA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노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의 크림을 조금씩 선호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NMN이에요. 제가 매일매일 쓰고 있고 확실하게 도움을 받고 있다고 좀 느껴요. 이유가 뭐냐면은 NMN이라는 거는 NAD 플러스라고 바뀌어요, 이걸로. 근데 이거 NAD 플러스가 어떤 역할을 하면 세포의 에너지 공급원이에요. 일종의 세포의 배터리예요. 문제는 NAD 플러스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어요. 창고가 이만큼이 있으면은 이만큼의 NAD 플러스를 제공하고 있다가 조금씩 쓰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재고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노화가 촉진이 되는 건데 NAD 플러스도 제품화가 된 게 있어요. 다만 얘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불안정합니다. NAD 플러스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안전하게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NMN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NMN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NMN은 제대로 공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안정화가 안 돼 있는 거는요, 피부 자극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잘못 바르면 피부 막 따갑고 더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NMN을 꼭 발라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NMN의 연구 결과는요, 2에서 5%를 쓰라고 해요. 함유량. 이 함유량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2에서 5%도요, 효과를 내는 농도지 이것도 부족해요. 더 큰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NMN은 한참 부족하거든요. 이거는 최소 용량이에요. 최소 농도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제품은 2%도 안 됩니다. 1%짜리 백날 발라봐야 의미 별로 없습니다. 효과 못 내요. 그리고 이 농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농도를 넣을 수 있다는 건요, 어느 정도 안정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은 4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프팅 시술 하시는 분들 요거 꼭 같이 바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 시술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원장님이 쓰시는 제품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제 거 크림은요, 앰플이 7.5%, 크림이 2.5%일 거예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쓰는 부스터는 15%입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 부스터를 하고 크림을 같이 쓰면 되게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거 특히 좋은 게 아토피에 진짜 좋습니다. 이거는 제 케이스는 아니고요, 화장품의 스승 같은 원장님이 있어요. 화장품을 제가 좀 잘 아는 이유가 그분한테 배웠었는데, 그분은 어떤 환자를 받냐면요, 대학병원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 환자를 받아요. 그럼 먹는 약 없이 피부 아토피를 어느 정도 호전을 시킵니다.
그게 주된 성분이 이거예요. 근데 저농도는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농도의 성분을 해주고 집에서도 그걸 바르게 시키니까 아토피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로 많이 좋아졌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대학병원에서도 두피젠트라고 하는 아토피 주사가 있거든요. 그거는 거의 끝단계 환자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맞는 환자도 두피젠트를 안 맞아도 될 정도까지 완화가 됐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노화의 종말에 나온 성분이에요. 가격이 많이 비쌀까요? 일반적인 화장품보다는 확실히 좀 비싼 것 같아요. 근데 막 되게 유명한 라메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보단 싸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기성품 중에서는요, NMA 높은 농도로 들어간 제품들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병원에서 파는 그런 화장품 종류들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품 화장품이라 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 화장품으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장님 국제학회나 포럼 이런 거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맞아요. 그런 데서 시술 말고 이런 크림이나 기초 스킨케어 제품 같은 거에 대한 얘기도 좀 오고 가고 엄청 많이 오가죠. 그것도 국제 관심에 되게 많고요. 병원은요, 가끔씩 먹는 특식이에요. 결국에는 매일 하는 식사가 좋아야만 특식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식을 잘 유지하려면은 매일매일 하는 기초 루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 루틴에 대한 제품들이나 화장품에 대한 것들도 엄청 국제학회에 많이 나옵니다. 원장님은 왜 이렇게 국제학회나 이런 포럼에 학술에 여기에 참석을 많이 하시는 걸까요? 재밌어요. 네. 그런 거 가면은 트렌드나 이런 걸 파악하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갔을 때 다른 의사들의 의견들을 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도 그들이 발표를 하거나 창의적인 방법들도 약간 제시를 많이 해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그런 것들을 보고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나 이런 업체들이 강의를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강의를 해주러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국제학회를 많이 참여를 합니다. 오늘은 크림이 어떤 건고 크림은 왜 발라야 되는 거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크림들 중에서 단종되기 전에 꼭 사야 되는 제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떠오르는 얼굴에 바를 수 있는 어떠한 크림들이 있는지, 그래서 피부 노화를 막는 거, 그 다음에 피부를 밝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항산화 시켜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보았는데 오늘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크림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영상 꼭 한 번쯤은 시청해주게 해주시면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